블록체인의 산업 동향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한양대학교 최명렬 교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최명렬 교수님께서는 ISO, IC, JTC1, SC17 그리고 HOD 위원장으로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이사로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과연 오늘 어떤 강연을 해주실지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전자공학부 교수이신 최명렬 교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 최명렬입니다. 저는 오늘 20분간 국내외 블록체인 산업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을 살펴보면은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의 2021년에 대한 그런 기술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저에게 제공한 한 올해에 약 500건의 기사, 그리고 오늘 제가 다루는 내용은 올해 2021년 5월부터 약 200건 내외의 기사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산업 동향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산업 동향과 더불어 과기정통부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블록체인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예로서 국제 표준의 디지털 개인신분증 관련돼서 ISO와 그리고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NFC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인데요. 이머징 테크놀로지입니다. 뭐 다른 좋은 테크놀로지도 많지만 가장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래서 맨 탑에 보면은 디센트럴라이즈 아이디 관련된 분산형 신분증 관련된 내용이 지금 가장 핫한 분야의 하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NFT가 역시 가장 핫한 리딩 이머징 테크놀로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AI 어그멘티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도 있고, 그리고 디지털 휴먼스, 그리고 리얼타임 그 데이터 빅데이터 관련된 내용, 그리고 DeFi,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 이런 것들이 뒤를 이어서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분야에서 하이프 사이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역시 암호화폐가 가장 지금 활황기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산업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CDBC 관련돼서 향후 디지털 화폐로서 큰 기술을 리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월렛, 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 에서 서비스, 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 이런 것들이 그 뒤를 이어서 굉장히 떠오르는 그런 기술 추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블록체인 산업 동향에 대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기반으로 했고요. 첫 번째 토픽은 가장 핫한 쪽의 하나인 NFT가 되겠습니다. NFT 관련된 기사가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12개를 검색을 했고요. 그중에서 보면은 구글이 NFT 리더 뎁슬랩스와 같이 협력을 해서 앞으로 NFT 산업을 끌어가겠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서버랑 웹 관련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하고 NFT를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결국 또 하나는 이제 게임 관련된 내용인데요. 비디오 게임 관련자의 58%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고 47% 정도가 NFT 기술로 통합을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관련 산업은 금융 쪽입니다. 역시 금융 쪽이 아무래도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분야인데요. 총 75개 이상의 기사들이 지난 5월부터 소개가 되었는데요. 영국은행하고 재무부가 내년에 2022년이죠. CBDC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그런 협의를 내린 바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CBDC 도입에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G7에서 2021년 10월 18일 기사인데요. CBDC 발행 원칙을 채택을 했고,
그리고 현금 보안하고 투명성 등 국제 통용 관련된 내용 등 모두 13개의 원칙을 합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토픽은 역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페이스북, 구글 등이죠. 페이스북에서는 자체 월렛을 가지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결제 테스트를 착수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고요. 구글에서는 광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랑 월렛 등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우버, 그다음에 페이팔, 알리바바 이런 등에서도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그런 산업을 육성한다라는 것이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엔 지금 가장 핫한 부분이 메타버스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에 대한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8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2가지를 소개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고요. 페이스북에서는 메타버스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면서 NFT 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드웨어 쪽 관련된 내용인데요. 엔비디아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을 지원하는 그러한 기술 쪽에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용될 여러 가지 그 환경, 응용 분야, 디지털 트윈, NFT, 가상현실 등 그런 쪽에 뭔가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뭐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적극 개발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엔비디아의 미래 방향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게임이죠. 게임이 지금 가장 핫한 분야이고 오늘 게임에 대해서 하나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본의 IT 대기업 믹시가 플로우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과 NFT를 출시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미 믹스에서는 상당한 수익과 상당한 참여자가 게임에 참여하여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에픽 게임즈인데요. 에픽 게임즈에서는 블록체인 시스템 개발을 적극 지지하겠다, 보급하겠다, 개발을 지원하겠다라고 나오는데 또 그와 반대로 스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NFT 게임 개발을 금지하겠다. 그래서 서로 게임 업계에 서로 엇갈린 견해가 있긴 한데 그래도 대세인 만큼 NFT 관련된 게임 산업은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와 여러 가지 부가 산업들을 선도할 그럴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인데요. 마지막은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영역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뭐 워낙 많아서 뭐 여기에 22개 관련된 내용을 조사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지만 그 중에서 역시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분산형 아이디 오늘 주제에 해당되기도 하죠. 그래서 디센트럴라이즈 아이디 영역이 첫 번째는 디지털 사기 방지 영역으로 해서 이제 많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역시 오늘 다룬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요. 그리고 역시 헬스케어 쪽에서 그 증빙 자료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도큐멘트를 블록체인을 이용으로 해서 안전하게 보존하고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 분야 블록체인 부분이 역시 많이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나오는 뭐 음악 산업, 뭐 예술품도 관련되지만 특히 음악 산업 쪽에서도 블록체인 트렌드가 있어서 그쪽의 플랫폼과 저작권 관련된 내용을 보호하는 그런 NFT 관련된 기술이 역시 눈을 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역시 퀀텀 컴퓨팅인데요. 블록체인의 암호화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퀀텀 컴퓨팅을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직 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기술력에 의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좋은 암호 알고리즘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퀀텀 컴퓨팅이라는 것이 현재 하나의 복병으로 숨어 있다라는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블록체인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업 육성 및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2021년 현재까지
블록체인 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 다음과 같은 주제가 되겠습니다. 분산형 ID, 그다음 NFT,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이데이터, 스마트 계획, 특허, 금융거래 실명 확인, 그리고 금융, 게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 현재 거의 초안이 만들어져서 2022년에 법제화하는 것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저도 이 위원회 하나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현재 발표를 할 수는 없지만 2022년도에 추가 분야와 여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과기정통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토픽은 이제 국제 표준입니다. 법 제도가 허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럼 글쎄 국제 표준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라는 건데요. 현재 ISO, IEC, JTC1, SC17에서는 주로 개인 신분증 토픽 하나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아이디라는 것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면요. SC17에서는 디지털 아이디의 개념을 RC 카드, 과거에는 이제 플라스틱 카드였었죠. 플라스틱 카드가 RC 카드화로 전자화가 됐고, RC 카드는 스마트 디바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같은 그 모바일 쪽에 개인의 실현 증명과 자격을 증명해주는 그러한 신분증에 대한 정의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플라스틱의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형태에서 IC 칩이라고 하는 디지털화해서 전자 신분증 개념으로 갖고, 그것이 이제 모바일 단말기에 탑재가 되면서 이제 모바일 신분증으로 확대되는 그러한 신분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신분증 국제표준 현황을 살펴보면은 최근에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국제표준으로 확정돼서 퍼블리싱이 됐습니다. 그것이 18023-59, 이것을 MDL, 모바일 드라이버스 라이센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SE17에서는 그거 외에 드론 면허증도 역시 모바일화하고 있고, 여권은 현재 전자 여권이지만 향후 전자 여권을 모바일화하는데, 그것의 첫 번째 예로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모바일 여권을 특정 공항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한 모바일 비자까지 발급하여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모바일 여권도 이카오와 SC17이 협력을 하여 모바일 여권화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미 이것은 백신 여권으로 현재 적용이 돼서 서서히 유럽에서 모바일 여권을 통해서 모바일 백신 증명서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메타버스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아이디 체계인 가상 아이디, 그리고 전자여권과 같은 생체 데이터를 아이디에 집어넣고 있는 그런 생체 인식 아이디 관련된 내용들이 SC17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최근 2021년부터 공무원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 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는 2023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에 국가 디지털 신분증 플랫폼을 전체적으로 구축하여 이제 여러 가지 생태 관련된 내용들을 이와 같이 생태계에 적용을 하여서 모바일 신분증을 일반화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협력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분산형 아이디로 현재는 개발을 하였고, 거기에 플러스 18023-5의 국제표준을 수용하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현명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디지털 모바일 신분증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시범 사업에서도 국제 표준을 수용하는 그러한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이 돼서 일부 지역에서 쓰여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바일 공무원증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앞서서 이미 적용이 돼서 발급이 되고 세종 서울청사랑 스마트워크센터 구내식당 중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조폐공사와 같은 공신력 있는 발급기관에서 지금 발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허가 받은 검증기관과 그리고 행안부가 구축한 블록체인 디지털 신분증 플랫폼에서 동작을 하면서 개인이 자기 주권형 신원 증명을 하는 그러한 신분증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예입니다. 역시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기술에서 가장 미래 산업의 가장 핵심으로 되고 가장 관심을 끌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게임 분야이기 때문에 게임 세계의 탑 10 NFT 게임 중에 하나인 메타월스를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메타월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광대한 우주에서 어떤 이제 게임을 하고 개척을 하면서 여러 멀티플레이어가 롤플레잉 방식으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게임인데 여기서 얻어지는 뭐 예를 들어서 승리를 한다든가 어떤 부산물이 얻어졌을 때 그런 것에 NFT로 자기의 소유가 되고 그와 동시에 어디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점령을 했다든가 어디를 개척했을 때 그거에 관련된 그 보상으로서 BP20 토큰이 발급되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게임에서 일어나는 여러 그 게임이 다 적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것에서는 내가 습득하고 내가 개척한 것에 대한 그 특성 캐릭터 혹은 뭐 자산 이런 것들이 NFT로 나의 소유임을 인정을 해주고 그것이 향후 거래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제가 그 내용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서두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빨리 끝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 동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여러 가지 기세를 접해 보시고 그걸 통해서 그것을 산업 동향만 보시지 말고 현재 기술의 로드맵, 기술의 추세와 함께 그러니까 현재 NFT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사실 잘못 해석돼서 NFT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자에 대한 개념인데 그것을 소유물에 대한 개념으로 잘못 해석이 되는 그러한 기술적 오류. 그래서 기술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기 위한 법제도적인 규제 방안. 만일에 규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규제 사항을 관련 부처나 아니면 관련 기관을 통해서 어떤 규제를 개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알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면 국제 표준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 아무리 어떤 좋은 기술이 하더라도 국제 표준을 만족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그 나라에서만 쓰게 되고 해외로 더 발전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산업적인 그 가치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명렬 교수님께서 오늘 국내외 블록체인 산업 동향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얘기들을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특히 국제 표준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주셨기 때문에 블록체인 관련 기업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 방향이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앞서서 박성희 입법조사관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역시나 실제 블록체인은 다양한 산업에서 현재 이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또 국내외에서 이 기술이 어떤 산업에 더욱더 활용이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